다음 주제입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된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짚어볼 수 있는데 지금 국가 애도 기간이 지나고 나자 대통령실 또 대통령의 발언이 책임을 경찰에게 돌리는 듯하게 이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냐 이거예요. 현장에 나가 있었잖아. 112 신고 안 들어와도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제도가 미비해서 여기에 대응 못했다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영상을 보면요, 권 의원님. 네. 경찰, 너네들 했었어야지라는 게 대통령의 네. 말입니다. 네. 경찰이 정말 잘못했습니까? 정말 한마디 한마디 맞는 말이 한 말씀도 없는데요. 그래요? 네. 예. 일단 전체적인 그 발언이 행정부의 최고 수반인 대통령이 네. 지금 행정부의 최말단인 순경경장 아. 탓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이라면 이 책임을 묻는 자리지 가장 말단 현장에 있는 그 실무자들을 상대로 탓을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예.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내용과 관련해서도 왜 4시간 동안 가만히 있었냐. 예. 현장에 130명이나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장에 137명이 나가 있는 그 현장 경찰관들은 예. 그 상부에 그러니까 지휘 체계에서 상급자의 예. 임무 배치에 의해서 대부분이 사복을 입고 사복을 입고 범죄 예방 활동, 마약 범죄 예방 활동, 예. 그리고 성범죄 예방 활동, 뭐 모의총포 관련된 예방 활동. 예. 경찰임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예. 하는 활동을 하도록 임무를 배치를 받았고요. 예. 그리고 그분들이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무전기를 들고 있지 않습니다. 아. 상황에 대해서 네. 경찰이라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경찰이 무전기를 들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알 수 있는 건데 임무 배치할 때 무전기 빼고 인파 속에 섞여서 범죄 예방 활동했는데 거기에서 왜 상황을 몰랐냐고 질타하는 것은 경찰에게 너네 왜 슈퍼맨이 아니냐라고 질타하는 그런 수준의 질타고요. 그리고 4시간 동안 뭐 했냐. 현장 파출소에 근무인은 32명 근무복 입고 112 신고받고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구조 활동을 했습니다. 112 신고 활동을 했지만 역부족인 상태로 인력을 배치한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 대비하지 못한 것이 문제인 것이지 현장에 32명으로 최선을 다한 것이 그것이 왜 질타를 받을 일입니까? 그리고 대통령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32명 너네들 112 신고받지 말고 그 현장에 가서 인파 관리했었어야지 상황이 그런데 인파 관리했었어야지 하려면은요 112 상황실에서나 서울청에서 너네들 그 지금 이태원 관할구역을 책임지고 있는 이태원 파출소 그 직원들은 112 신고에 대응하지 말고 그 현장에 나가서 질서 유지를 해라. 이태원으로 들어오는 112 신고는 인근의 파출소로 돌리겠다라고 그 책임 범위를 다시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112 파출소로 당시에 긴급한 범죄 신고가 들어왔다. 예컨대 뭐 목숨이 위험하다. 뭐 이런 범죄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 신고를 대응을 하지 못하고 섣불리 112 이태원 파출소 직원들이 본인들이 그걸 내팽개치고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본인들이 원래 받고 있는 최우선 임무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임의대로 내팽개칠 수 없는 건데 이런 구조를 현장의 구조를 전혀 모르면서 순경 경장 탓을 하고 있으니 정말 그 경찰관의 일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또 현재 행정부의 그 견제를 해야 되는 국회의원의 입장으로서 또 이 참사를 그 목격했던 사람으로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현장의 경찰이 이렇게 막 소리치던 영상도 기억이 납니다. 유튜브에서 "이쪽으로 오지 마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사람이 죽고 있어요." 그 경찰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사실은 의원님 말씀에 녹아 있네요.
그 보고 체계도 또 궁금하거든요. 네. 이 보고 체계가 보면 대통령실이 먼저 알았어요. 네. 왜 경찰청장이 이거 모를 수가 있나요? 이게 그러니까 그 재난 관련한 보고 체계는 예. 안전사고 관련한 보고 체계는 대통령의 그 틀린 발언 중에 하나가 "안전 예방은 경찰 책임입니다." 이렇게 예. 전제를 깔고 음. 순경 경장 탓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법 체계에 따르면 안전 예방은 행정안전부 장관 책임입니다. 그 점부터 명확히 좀 해 주셨으면 예. 좋겠고요. 이러한 이 안전과 관련해서 보고 체계는 지금 소방의 상황실을 통해서 행안부의 재난 상황실을 통해서 예. 대통령실의 국정 상황실로 이렇게 그 예. 보고가 되어 있는 체계고요. 예. 경찰은 그와 별개로 위험 방지에 대한 책임이 있고 치안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예. 경찰의 그 또 상황에 따른 보고 체계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되는 부분에 보고 체계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지금 소방에서 이렇게 상황 보고 체계를 따라서 보고가 올라갑니다. 네. 1단계를 대응을 하고 네. 1단계를 발령을 하고 그래서 비상 상황이다라고 발령을 해서 상황 그 보고를 따라서 올라가고 그 보고를 대통령까지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황실 보고 체계와 상황실 보고 체계에 따라서 지휘관 보고 체계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누락돼 버린 사람이 행안부 장관입니다. 행안부 장관은 행안부 재난 상황실에 보고가 됐을 때 재난 상황실장으로부터 보고가 들어갔었어야 되는 거죠. 국정 상황실에서 대통령에게 예. 보고한 것처럼 당연히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그 보고 체계에서 누락돼 버리니까 비상 1단계에서 행안부 장관은 법이 그 정하고 있는 바는 그전에 대비 안 한 거는 뭐 잘못은 놔두더라도 그거는 뭐 그 2단계로 논한다고 음. 하더라도 그 단계에서는 바로 재난 상황실로부터 관련된 보고를 받고 재난 주무기관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이 상황에 가장 잘 대응할 주무기관. 예. 서울시겠죠. 예. 서울시. 그리고 경상구. 예. 근데 서울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소방청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재난 주무기관을 지정을 해서 전체적인 상황을 관리하도록 하고 본인은 이걸 책임지는 기관입니다. 예. 그런데 1단계 기간 내내 이 보고 체계에서도 누락돼서 보이지도 않았고 예. 2단계 이후에서야 겨우 비서관을 통해서 보고를 받는 상황이었고 예. 그 이후에 현장 지시도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찰청장이 보고를 늦게 받은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안전 또 재난 이 대비에 총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할 행안부 장관도 보고를 안 받았다. 누락됐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거네요. 그 두 개 다 문제인데요. 예. 경찰청장이 지금 경찰 보고 체계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충분히 지적이 돼서 예. 많이 이제 지적됐죠. 이제 이와 관련된 그 재발 방지 부분들이 많이 마련이 될 겁니다. 근데 행안부 장관에 대한 이 보고 체계의 문제, 행안부 장관의 대응의 문제, 예. 안전 예방에 대한 그 무책임의 문제 이 부분이 지적이 안 돼서 이 상황이라면 재발이 됩니다. 예. 예. 설 변호사님. 네네. 최근에 보도를 보면 용산경찰서 정보과에서 네. 생산한 그 보고서 문서에 보면 이미 사고 지점까지 특정해서 네. 이곳에서 많은 사고가 날 수 있으니 대비가 필요하다. 이런 네.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 작성한 보고서를 또 누군가가 삭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네. 우리 얼마 전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국정원 지금 관련한 수사에서도 무슨 기록 삭제했다고 지금 예. 구속까지 되고 예. 그랬었었는데 조금 당연히 다른 맥락이지만. 그러긴 하지만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저는 의원님 말씀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당초에 예상했던 거, 이 참사가 벌어진 이후에 우려했던 바가 이런 것들입니다. 예. 그냥 현장 인력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음.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다.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이거 예. 물론 예방 단계에서도 문제는 있었어요. 예방과 그다음에 크게 보면 예방과 그다음에 참사 이후에 대처를 하는 방식에서 둘 다 문제가 있는데 예.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제일 우려했던 바가 이런 거였어요. 그 현장 경찰들한테 뭐라고 하거나 제일 처음에는 경찰청장도 그랬어요. 그랬죠. 예. 현장 이태원 경찰 왜 현장 인력에 대해서 철저하게 강도 높은 감찰을 하겠다고 했어요. 본인이 책임자예요, 본인이. 예. 본인이.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행안부 장관 다 책임자예요. 근데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건 정말 어찌 보면 그러면 공직 사회에서 공무원들 뭐 하라는 겁니까? 정말 복지부동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음.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렇게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은 발언이었다. 아니셨는가 싶습니다. 예. 권 의원님은 그 관련 보고서, 네. 용산서에서 생산한 보고서, 네. 그리고 그 삭제 지시가 네. 용산서장보다 더 높은 서울지방청 정보부장 네. 경무관이죠. 네. 그리고 네. 용산서장은 총경이고요. 네. 이게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와요, 언론 보도를 네. 통해서. 이런 게 가능합니까? 그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했다라면 예. 그거는 당연히 정보 기능 중에 서울청에서는 이제 해당 기능 중에 가장 지휘자가 정보부장이기 때문에 예. 정보부장이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음.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뭐 그 관련해 가지고 보도로 언론 보도를 예. 통해서 그러한 삭제 지시가 있었다. 회유가 있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예. 있는데 저는 그 보도가 사실 개연성이 상당하게 높다라고 보는 이유가 예. 왜냐하면 서울청의 그 주 관심사가 당일 그 10월 29일, 예. 10월 29일 서울청에서 관리하는 두 개의 상황 보고서를 비교하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예. 예, 그 주말 집회 대책을 위한 서울청의 회의 자료를 보면은 가용 경력 4,000명을 동원해서 예. 4,000명을 동원해서 용산 집무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대통령의 용산 예. 집무실 보호. 예. 예. 그리고 그 용산 집무실의 진입로의 저지선을 예. 구축하는 데 전부 활용하겠다. 4,000명을 다 거기에 투입하자. 네. 예.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그 서울경찰의 그날의 활동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예. 그 외의 상황들, 그 외에 그 용산 정보를 통해서 할로윈 인파에 제한된 구역 내에 많은 인파가 밀집한다. 위험하다. 예. 밀집했고 이거는 해마다 이 위험하다라는 이 그 정보 보고가 예.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갔을 텐데 그러한 그 정보 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력들이 여기에 전부 배치됐다라는 부분들 예. 이 부분들을 그 숨길 그런 예.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러한 그 서울 경찰의 그날의 경력 배치 및 활용을 보면 그러한 언론 보도들 그 관련된 정보 상황에 대해서 은폐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수사로 풀어야 되는데 지금 경찰의 특수본은 경찰청장이 지휘하는 겁니까? 경찰 특수본의 지휘 체계는 일단은 경찰청장하고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 보고를 받죠? 지금 보고를 받았다는 형태의 어떤 국회 발언도 있거든요, 경찰청장이. 뭐 국회 발언에서 보고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 발언이 자기가 무의식 중에 나온 거였고 실제는 보고를 받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정정을 했고요. 예. 보고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특수본이 그 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대상들이 전부 이태원 파출소, 그다음에 용산경찰서, 그리고 용산 소방서 여기가 수사 대상이지 않습니까? 예. 수사를 한다는 건 뭔가 행위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그 행위에 잘못이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현장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로 가보면 사전에 대비하지 못한 거, 사전에 하지 않은 거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경찰청장, 서울청장이 경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거, 또 서울의 치안 상황을 전체적으로 살피지 않은 거, 그리고 행안부 장관과 용산구청, 서울시가 이 헬로윈 관련 상황에서 총괄 조정을 하지 않은 거, 이 부분을 살펴야 되는데 수사에서 하지 않은 부분들을 살피기 위해서는 특수본 단위에서 하기에는 부족하고 그래서 국정조사 얘기가 나오는 것이 한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 않은 것. 이 사안은 하지 않은 거를 봐야 되거든요. 무엇의 의무를 방기했는지.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지난 9일 민주당뿐만 아니죠. 정의당, 기본소득당까지 포함해서 야 3당이 국정조사를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어떤 일정을 밟게 되는 건가요? 일단 뭐 법적으로는 가능은 하죠. 규정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데 이제 김진표 의장은 이제 여야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방금 얘기해 주신 부분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려했던 것이 수사는 구속 요건, 그러니까 형법에 법에 규정돼 있듯이 거기에 맞춰서 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어떤 위반 사항이라든지 위법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하기 시작한다면 현장의 인력에 대해서밖에 수사에 집중될 수밖에는 없어요. 근데 예. 우리가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에 정치적인 책임도 물을 수도 있고, 이게 부당한 거면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수사를 해야 되는 수사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통괄적으로 좀 보자라는 의미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했던 것이고, 예. 뭐 인제 그런 점을 인제 국민의힘에서는 쪼끔 당론 자체는 아직은 좀 부정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이 희생자들을 생각한다면 동의를 해서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는데 뭐가 어렵겠습니까? 물론 국정조사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한계는 있어요. 분명히 있지만은 이 부분에서 다룰 수 있는 얘기들은 많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국정조사가 좀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이제 전국적으로는 특검으로 가야죠. 이건 아. 검찰이나 예. 지금 경찰의 수사만으로 이것을 밝혀낸다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이고, 어찌 보면 이러한 희생자들의 어떤 뭐 진상 규명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으로 가서, 독립적인 특검으로 가서 해결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특검을 어차피 구성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예. 그 안에 국정조사는 충분히 이루어지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국정조사에 대해서 좀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특수본과 관련해서 예.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이 되더라도 예. 국정조사에 대한 부분들이 왜 필요한지를 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예. 현재 특수본이 용산 소방서장이 1단계 발령에서 30분이 경과된 후에 2단계를 발령했다. 예. 2단계 발령이 늦었다라고 해 가지고 지금 그 용산 소방서장을 입건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이 1단계 발령을 하고 보고를 받지 못한 행안부 장관이 있습니다. 네. 2단계 발령을 한 사람보다 1단계 발령을 받지조차 않은 사람, 이 사람에 대한 부분이 진상규명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높은 거고요. 예. 왜냐하면 그 받지조차 않은 사람이 사실은 이 대응과 관련해서 주무기관을 지정하고 전체적으로 현장을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사람의 이 부작위. 예. 그렇다면은 그 행안위 그 질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본인이 그 비상 그 보고 체계에서 빠져 있더라. 예. 본인은 2단계까지는 안 받게 돼 있고 3단계에 받게 돼 있더라. 그런가요? 실제인가요? 본인이 알기로는 본인이 그렇다. 그러면 일단은 이게 실제 그런지, 네. 그러면은 이게 실제 그렇다라면 잘못이거든요. 예. 왜 잘못된 거죠, 잘못인데 제도가. 왜 그 제도가 아니라 그 이 내규라고 그래요. 재난과 관련해 가지고 이 업무에 대한 인식과 그 업무 파악이 잘못된 거죠. 대통령도 1단계에서 보고를 받는 체계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당연히 1단계에서 행안부 보고가 장관. 당연히 들어가 있었어야 되고, 그 부분을 본인이 뺐는지, 본인이 나는 3단계 이후로만 받겠어 하고 예. 뺐는지, 그다음에 1단계에서 뺐어도 재난상황실장은 국정상황실장이 대통령에게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바로 보고했듯이 상황실장은 장관에게 바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크로스로 해서 보고가 누락될 수가 없는데 이 크로스마저 또 이루어지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상황실장이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하기 어려운 소통의 장벽,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지 알 수 있는 거고, 그 부분이 핵심인데 1단계에서 발령을 했는데 2단계에 30분 만에 발령했다고 입건하는 걸로는 이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알아보자. 이 행안부 장관, 또 뭐 예를 들어 서울시장 이쪽을 국정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좀 의혹들을 해소해 볼 수 있잖아요, 네. 권 의원님. 근데 국민의힘 요즘 보면 행안부 장관 경질설도 그렇고 이번 국정조사도 그렇고 대통령실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지면 국민의힘은 그대로 따라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국정조사 안 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분위기로서는 국정조사를 뭐 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 예. 이유는 이제 정쟁의 부분을 예. 들고 있습니다. 정쟁과 관련해서 저도 물론 크게 염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쟁의 부분을 최대한 자제시키고 이 참사의 정말 진상,
그리고 특히 이 법에 의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직무수행을 하지 않은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예. 그리고 김강호 서울청장에 대해서는 거취를 먼저 정리를 하고 예.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그 직무수행, 그들이 했었어야 하는 직무수행에 집중을 해서 국정조사를 하는 게 좋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먼저 좋겠습니다. 경질을 하고. 네. 그러니까 그 참 정쟁이라는 이유만으로 예. 어떠한 진상 규명을 하지 말아라. 예. 저는 어찌 보면 지금 정부 여당이 굉장히 이 사고를 축소하고 예. 얼른 덮으려는 생각밖에는 없구나라는 예.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뭐 일단 뭐 국가 애도 기간을 정해서 일단 애도는 했어요. 예. 뭐 그 당시는 뭐 묻지 말아라. 예. 왜 책임이? 그러다가 갑자기 112 녹취록이 나와요. 그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그랬죠. 예. 그때부터 이게 뭐냐 이게 예. 책임의 소재가 있지 않느냐 이미 4시간 전부터 이런 사실이 있었었는데 이랬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없었다? 그것이 아니면 공개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상황은 또 어땠을까? 과연 어떠한 사과, 유감 이런 표현이 그날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국정조사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이런 내용은 수사로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국회가 나서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이유가 없는 게 뭐냐면 이건 정부 책임이잖아요. 예. 국회의 기능이 뭡니까?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예요. 근데 왜 국회의 다수석을 점유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 부분을 제기를 하면 또 정쟁으로 가려고 한다. 예. 아니 슬퍼할 일이 발생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슬퍼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왜 슬퍼지게 됐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인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정쟁이다. 아니 국회에서 그럼 국회의원들이 다 정치인들인데 그걸 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다 전부 다 정쟁이고 불필요한 논쟁이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희생자를 2차 가해하는 것이고 그게 맞습니까? 진짜 저는 그런 부분에서라면 정부 여당이 너무 사건을 그냥 덮으려고만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정치 쟁점화하는 거 아니냐? 방금 전에 이제 정쟁이 되는 게 좀 우려스럽기도 하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그리고 또 정치 쟁점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뭐 다른 게 있나요? 어떤 진상을 규명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정조사 필요하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의 그 직무수행을 하지 않은 부작위 예. 이 부분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의 확인을 가지고 어떤 집단적인 대응을 까지 연결시키는 것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쟁화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집단적인 대응이라고 하면은 어떤 정권을 공격한다든지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당을 공격하는 것? 아니 지금 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문자 메시지에 이 희생자들의 사진과 이런 부분들을 사진과 전부 이름을 공개해야 확보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슬픔을 조직화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양당에 익숙한 정치인들과 예. 그리고 기성 정치인들하고 다른 게 뭐냐면 중도에서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2030들은 어떤 부분들을 냉철히 봅니다. 냉철히 보고 정치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깊숙하게 분석을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본인의 판단으로 가지고 있고 본인이 이 부분을 행동할 수 있고 심판할 수 있을 때 정확하게 심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러한 부분들을 조직화해서 이 조직화된 힘으로 어떤 그 나중에 추가적인 행동을 유발하려고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문제가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그냥 그러니까 유가족의 뭐 사진 이렇게 가져오고 지금 우리는 국화꽃에 대해 그냥 추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숫자에 156명이라는 숫자에 156명이라는 그냥 숫자에 추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누구가 돌아가셨는지 희생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게 2차 가해가 되나요? 그러면 설 변호사님은 어떤 이름과 사진을 좀 확보해서 좀 추모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에, 그러니까 그 유족의 동의하에, 그러니까 그 경기도지사의 김동연 지사의 페이스북을 며칠 전에 페이스북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희생자 중에 어머니가 자기 아들의 영정 사진을 그 합동 분향소에 놔두고 싶다 이런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지사로서 당연히 유족의 뜻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해드렸다. 근데 참 그 유족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국가 애도 기간을 너무
갔다 보니 본인들 입장에서는 장래가 그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저는 이런 부분이라면 저는 왜 이분들이 빨리 잊혀져야 되죠? 이분들에 대한 목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네. 국가의 책임은 없는 건가요? 그럼 이분들에 대한 어떤 국가배상 책임이라는 이런 건 그냥 소송을 통해서만 되는 건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은 각각의 개인들이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어떠한 그런 정치적인 악용의 소지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보 문건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애도 기간 중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며 예. 돌아가신 분들이 왜 돌아가셨으며 그럼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차후에 어떤 식으로 뭐 배상이 되든 보상이 되든 무엇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물론 저도 그 부분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국가 세금으로 예를 들어서 지원금 해준 것도 상당히 좀 불편해하신 분들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은 뭐 그런 부분 차치하더라도 어떤 국가가 잘못을 해서 희생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가 배상 책임을 져야죠. 만약에 저는 그런 얘기도 변호사들끼리 그런 얘기도 해 봤는데 이번에 돌아가신 외국인 분이 미국에 예. 무슨 뭐 많이 있죠. 하원 예. 의원의 조카라는 분이 예. 만약 그분이 미국에서 소송을 해 봐요. 만약에 그러면 국가를 손해배상에 상대로? 대한 예. 제도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예. 그럼 거기서 예를 들어서 고액의 손해배상이 정해진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의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물론 인제 그 판결을 인제 우리나라에서 승인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긴 합니다마는 저는 그런 부분에서라면 이게 예를 들어 국적에 따라서 예를 들어 손해배상액의 차이가 있어서는 또 안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은 예. 사고가 난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부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 아예 소송도 하지 말라는 것인지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유족들이 뭐 그 다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누가 모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차후에 이제 배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조직화해서 정치적인 세력이 뭐 하겠다 이런 것까지 너무 우려를 하시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짜 뭐 서뚜껑 보고 논란 가슴 뭐 거북 등 보고 자라. 놀란다 자라 보고 하는데 예. 그 속담이 떠오르는데 저는 그 예. 부분에 이제 김동연 도지사의 그러한 분들 당연히 그거는 유가족이 원한다. 희생자를 자발적으로. 기억해 달라라고 사회에 요청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저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해 달라라는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더 기억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다려야 합니다. 예.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 기억해 달라라고 요청을 할 때까지 그분들의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고 그분들 개인의 결심으로 개인의 선택으로 이렇게 요청을 분명히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그러니까 하고요. 정치권이 가서 사진이랑 좀 네. 동의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우리 아들, 우리 딸 좀 기억해 주세요."라고 말했을 경우에 그때 동의가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분들이 준비가 됐을 때 그분들은 아직까지 말씀 한마디 하기가 어려우실 텐데요. 네. 그분들이 준비가 됐을 때 말씀을 하실 거고 그러면 저희들은 그 뜻을 충분히 받아서 같이 기억하고 오래 기억할 것입니다. 어쨌든 정부는 계속해서 이번 사건을 좀 축소하려고 하고 책임은 경찰에게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6개월을 맞아서 방송 3사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SBS 여론조사 결과를 저희가 좀 보면 국정 운영 잘한다는 평가가 28.7%, 못한다는 게 63.5%입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정부 참사 대응이 부적절했다가 69.1%, 그러니까 70%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은 대부분 부정평가가 60% 안팎입니다. 이 SBS가 네스트 리서치에 의뢰해서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요. 권 의원님, 이런 어떤 정권이 윤 정부가 이번 참사를 대하는 태도가 사실은 국민들은 "너네들 누군가는 책임져야 돼. 그리고 너네들 잘못했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잘못 많이 없다. 그리고 경찰이 잘못이다."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나중에는 좋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신가요? 지금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완곡하게 에둘러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여러 가지 그 발언들 행안부 장관이 이 "경찰과 소방을 더 배치했다."라고 달라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발언한 거. 한덕수 총리가 외신 기자들에 가 가지고
농담이나 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국회에 나와서 관련되는 질의가 오고 가는 과정에 웃기고 있느라고 메모를 쓰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저게 완곡하게 애둘러서 표현만 그렇게 할지 그 내면으로는 책임지기 싫어. 예. 책임지기 싫고 이거는 우리 책임 아니야. 현장에 있는 뭐 순경 경장, 뭐 용산 소방서 그 출동한 거기서 책임져야지. 뭐 이런 식의 그 인식들이, 의식의 흐름들이 그대로 국민들께 전달이 예.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국민들께서 지난 서울시장 선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서울시장 선거 상당한 차이로 더불어민주당이 지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예. 네. 근데 서울시장 선거에서 질 거라는 게 그 1년 전부터 예측이 됐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부동산의 LH. 악화, 이 부분이 예측이 됐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그걸 만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끝까지 만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관련해서 직전에 종부세와 관련된 어떤 정책의 변경 이런 부분들을 또 쏟아내기까지 했고, 이런 부분들을 호소를 하면은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1년 전에 이미 내려진 냉정한 평가, 이런 부분들은 평가의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 그러한 단기적인 어떤 그 당근책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데요. 이번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은 이미 평가를 내렸다. 네, 그리고 그 평가를 할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왠지 출당 조치 왠지 당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는 국민의힘이냐 더불어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재난 안전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또 경찰로서 위험 방지와 관련된 직무를 했기 때문에 이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는 정부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견제하고 질책하고 무엇이 잘못됐고 누가 잘못됐고 어느 부분에서 이 부분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에 관련 없이. 들을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11일 날 동남아 순방에 나섰습니다. 네. 순방에 나설 수 있죠. 네, 뭐 가셔야죠. 그런데 MBC 기자, 네. 태울 수 없다. 너네 날리면 바이든 그 논란을 만들지 않았냐. 이런 모습도 마지막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정말 누가 판단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했었을까? 아니면 그 밑에 참모들이 이랬을까? 뭐 둘 다 문제인데 너무 치졸하고, 아니 욕은 본인이 하셨잖아요. 아니 원인은 본인이 다 제공해 놓고 그걸 보도한 뭐 언론사에 대해서,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 이렇게 비행기 타지 마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그러니까 이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뭐 그 지지율 30% 미만의 아마 지지자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민 대다수는 동의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애들도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행동의 일관성은 있지 않습니까? 일관성은 참사와 있죠. 관련해서 순경 경장 탓을 하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그 대통령에 대한 외교 참사와 보도에서 관련해서 보도 카메라를 탓하는, 방송국을 탓하는 이런 부분이나 참으로 일관성은 있으십니다. 참 우리 권 의원님이 국민의힘에서 지금 가장 합리적인 발언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그 징계라는 선물이 오지 않을까. 윤리 가실 것 같아요. 예. 징계 받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이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하면 또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네. 자, 권 의원님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네.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광주 잔남, 광주의 딸 권 의원님 마지막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그 세월호 참사 때 저도 출퇴근을 하면서 펑펑 울면서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 참사에서는 울고 싶은데 울 수조차 없는, 우는 것조차 허락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더 화가 났었습니다. 초반부터 벌어지는 이런 책임 회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울고 있을 수만은 없었고, 어떤 참사의 원인을 분석했어야 했고, 이 부분들을 또 알려야 했었고, 그래서 더 분노하게 됐던 것 같은데요. 아마 광주 시민들 역시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우리가 이 참사에 함께 슬픔을 나누면서 울고, 그리고 서로를 위로하고, 그리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을 사실 막론하고 이번 이태원 참사를 보는 마음, 같은 친구의 마음, 또래의 마음, 또 부모의 마음 다 같았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KBC 시사 토크쇼